안녕하세요. 돈공부 이종성입니다. 오늘 제가 채널 이름을 돈공부 이종성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첫 영상을 어떤 걸로 찍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첫 영상을 스승님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실제 제가 돈공부를 시작했던 지난 한 5년간 제가 유튜브에 마지막에 개발자의 정체성을 벗고 사업가의 정체성을 가지겠다라고 영상을 찍고 제가 그 유튜브를 한동안 안 올렸었는데요. 그 4년 전 제가 돈공부를 시작하면서 스승을 이렇게 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그 스승님을 소개하는 자리고, 제 주변에 부자가 없고 사업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책 속에서 스승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이제 여러 스승님을 좀 거쳐왔는데요. 그 스승님들 중에서 거의 또 제일 원탑 선생님, 저의 스승님을 소개하는 오늘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저의 지식들 동공부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푸는 그런 겁니다. 제일 드리고 싶은 거기도 하고 또 아깝기도 한 그런 분입니다. 어떤 분이냐면 지중해 부자님입니다. 저의 스승님입니다. 지중해 부자. 책이 두 권 있습니다. 지중해 부자라는 책도 있고, 이 책은 지중해 부자처럼 주식 투자하라라는 책입니다. 먼저 지중해 부자 이 책이 먼저 나왔고요. 이 책은 제가 지금 14번을 읽었습니다. 여기 제가 읽을 때마다 발을 정자를 써놨는데 14번을 읽은 책이고요. 이 책이 나온 연도가 아마 2014년도에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중해 부자님 책 이거 읽는데 책이 얇습니다. 얇아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리는 책이 아닙니다. 한 2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고 13,000원짜리 책, 저렴한 책입니다. 지중해 부자님 만날 수 있고 1판이 2014년 8월 20일 날 나왔고요. 2021년 9월 15일 날 출세가 발행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던 책입니다. 이 지중해 부자님이 제 스승님이시고요. 지중해 부자님 오늘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돈공부 채널이지 않습니까? 돈공부할 때, 이 돈공부할 때 저는 이 책이 저한테는 성경 같은 책입니다. 성경 중에 한 권, 바이블 중에 한 권입니다. 예, 누가복음 같은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은, 이 책의 주인공 지중해 부자님은 지금 아마 우리나라 나이로,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70대 중반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를 쌓았던 시기는 IMF 이전에 90년대 그리고 90년대하고 IMF 때 확실히 부를 쌓으셨고 지금 재산은 1조 정도. 예, 이 책을 쓰던 당시에는 이제 5천억 부자로 나오십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제가 이 책은 이제 최근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제 수천억대 자산가 이렇게도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본 결과 1조 정도의 부를 쌓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죠. 그러니까 수천억대 부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조단위 부자인 거죠. 근데 누군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책을 쓰신 박종기란 분이 이 지중해 부자의 제자, 실제 만나서 배우는 제자고 한국 이제 지부의 지사장도 했었습니다. 이 지중해 부자님이 갖고 있는 큰 투자회사가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한국에도 지사가 있거든요. 거기 지사장을 박종기님이 하셨는데 이분도 70년대 초반생인데 지중해 부자를 만나가지고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꽤 옛날이죠. 인천공항이 이제 갓 개장했을 때 그곳에서 지중해 부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박종기님이 쓴 책입니다. 지중해 부자님은 정말 이 책은 제가 이 책 한 것만 15번을 제가 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을 저는 정말 뇌각인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저한테는 교과서고 그리고 성경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100번 읽을 때까지 이 책을 계속 읽을 생각입니다. 어차피 2시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후딱후딱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중해 부자님을 통해서 요 책 한 권이면 사실 부에 대해서 돈 공부가 다 끝난다고 또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 여기에 투자에 대해서도 있고 그리고 자기 개발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한 권에 마음 공부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 지중해 부자 한 권만 봐도 지중해 부자님 인생 전반에서 배울 게 있고, 그리고 부자 되는 돈 공부도 거의 이 한 권으로
충족됩니다. 많은 책을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지중해 부장님에 대해서 소개시켜주면 이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판자촌에서 가족을 부양할 능력도 없이 살던 사내가 지금은 수천억 대의 자산을 가진 큰 부자가 되어 세상을 누리며 산다.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내가 그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 한다. 참고로 그는 한국인이며 사업체는 홍콩에, 집은 지중해에 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부자라고 부른다. 이 지중해 부자님의 부자 철학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대에 큰 부를 이룹니다. 네. 빌라를 지어서 팔았는데요. 원래 이분 아버지도 건축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야옹을 지어가지고 집을 한 채 지으면 그 집을 내다 팔아놓고 그 집에서 삽니다. 그래서 누가 그 집을 사가면 다시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가고 또 그 집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인데 당시 시골에는 이제 80년대 초니까요. 뭐 그 이전 70년대 말 이럴 때는 시골에 아궁이 떼고 나무 떼고 뭐 아궁이에 큰 무쇠솥 있고 그런 집이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집에 살았었는데요. 뭐 대청마루 있고 마당 있고 펌프로 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살던 사람들이 신식 그 싱크대, 예, 스테인레스 싱크대를 딱 보고 샤워기 딱 달린 집 부엌이 돼 있고 뭐 욕조가 딱 돼 있으면은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비싸게 팔아서 돈을 많이 버셨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고 지중해 부자하고 또 지중해 부자 아버지 친구하고 돈을 대 가지고 빌라를 크게 짓습니다. 빌라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대단지 빌라 단지를 짓는데 이게 수가 틀어져 버린 거죠. 남의 땅에다가 빌라를 지어버리는 겁니다. 빌라 다 완성될 때까지 알면서도 땅 주인들은 모른 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물러내라 한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의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지중해 부자 아버지는 그 충격을 못 이겨서 돌아가시기까지 합니다. 30대의 일입니다. 지중해 부자가 각 결혼해서 아기가 3살 때 있었던 신혼의 땅꿈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시절에 돈도 많고 이러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 죽고 빚쟁이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친구는 빚 갚기 싫어서 도망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기 보시면 판자촌에 살았다고 했죠. 판자촌에서 삽니다. 그 옛날 보면은 지금 같으면 강명 같은데 판자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천 주변에 무허가로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뭐 판자떼기 집 밑에 그냥 사는 겁니다. 그 뭐 공동 화장실 쓰고 네 지금도 남아 있죠. 저기 뭐 구룡 마을인가요? 그 개포동 구룡 마을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판자로 된 집들 뭐 거기 사신 거죠. 그래서 수해 입어가지고 막 애가 다치고 그리고 빚을 갚았습니다. 이 사람이 꾸역꾸역 노가다를 해가지고 빚을 갚은 거죠. 건축 일을 원래 할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중간에 노가다 해가지고 번 돈 빚내가지고 식당 했는데 한밭집도 망하고 맨날 요리 배운다고 두드려 맞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 판잣집조차 유지가 안 돼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기는 인천에 살고 자식들은 또 임원에 가 있고 엄마는 또 자기 와이프는 또 식당 요리 일을 하고 온 가족이 다 흩어져 삽니다. 아들, 딸, 뭐 그 다음에 와이프, 남편.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고깃집에 모입니다. 고깃집에 모여서 가족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는데 옛날에 자기 요리사 할 때 두드려 패면서 요리 가르쳐줬던 사람이 고깃집 낸 그 가게에서 온 식구들이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모여서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눈칫밥 먹어가지고 애들이 맨날 살도 빠져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아들이 중학생이 돼가지고 가방을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그게 90년대 초입니다.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가족들 다 보는 데서 대로변에 죽으려고 뛰어들었습니다. 아들 5만원 주려고 돌아섰는데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차들이 치는 게 아니라 다 비껴갔답니다. 옆으로. 그래서 중학생 아들이 구해가지고 아빠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빠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로 힘든 시절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건설 일을 했지 않습니까? 목수 일을 하면서 빚을 갖고 있는데 그 건설사에 있는 직원들이 월급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건설사 주식을 사가지고 그때는 80년대니까 88년도에 막 그 올림픽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국 주식이 80년에 이제 개장한 한국 주식이
끝도 없이 올랐지 않습니까? 특히 건설주는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건설사 직원들이 건설사 주식을 사가지고 떼돈을 버는 걸 보는 겁니다. 눈이 해딱 돌아가가지고 500만 원 만들어가지고 당시 돈 엄청 큰 돈이죠. 5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500만 원이 50만 원인지 만들어가지고 주식 투자했는데 싹 다 날립니다. 지중해 부자님이.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죠. 나는 부자 되려면 주식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큰 손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큰 손들이 주식시장을 지락펴락 했는데 정권사 직원한테 시계 선물 주고 이래서 큰 손 소개받으러 갔다가 조폭한테 얻어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큰 손 여러 명 만나다가 마지막에 만난 큰 손이 자기의 이제 스승이 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손이 주식을 하는 사람은 주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은 절대 하면서 병행하면 안 된다.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만 해야 된다. 세상에는 주식하는 사람하고 주식 안 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건설 일을 그만두고 그 큰손 사무실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했는데 앉을 의자가 없어서 맨날 서 있었고요. 건설자 다닐 때는 배불리 먹었는데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밥도 굶습니다. 거기 큰손 사무실에서 점심을 딱 주는데 점심만 얻어먹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월세 낼 돈도 없고 지하철비도 다 떨어져가지고 닥터 침낭을 저기 중고로 사가지고 그 큰손 사무실에 몰래 숨겨놓고 퇴근하는 척 했다가 밤에 들어와서 거기서 자면서 삐쩍삐쩍 말랐다고 합니다. 근데 신문을 어느 날 보고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 그 주식 투자를 공부하고 온 사람의 강연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강연 한 번이 5만 원이었답니다. 5만 원 엄청 큰 돈입니다. 당시에는 50만 원입니다. 이제 90년대도 아니고 80년대 후반입니다. 5만 원 엄청 큰 돈입니다. 그래서 지종희 부장님은 근데 그 5만 원 강연비를 내고 그 미국에서 돈 넣은 젊은 사람의 강의를 들었다는 거죠. 예, 여기서 부자의 우리가 그 돈 공부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는데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5만 원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을 듣고 와서 저포주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큰손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큰손이 일본에서도 저포주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 부자한테 그거를 연구하라고 시킵니다. 지중해 부자는 저포주 혁명을 공부하기 위해서 당시 80년대에 우리나라에 뭐 번역되어 있는 주식책도 없었습니다. 전부 사람들 PER이 뭔지도 몰랐고 그냥 차트 보고 대충 다 작전 주고 소문 주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미국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니까 미국 사람들 기준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큰손이 준 원서들을 갖다가 밤새도록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을 한글로 이렇게 막 적어놓고 한글로 적어놓은 걸 수백 번씩 읽었습니다. 또 오죠. 부자의 공식 공부를 해야 됩니다. 끝도 없이 보고 또 공부를 해서 저포주 주식들을 투자해가지고 큰손의 지시하에서 딱딱딱딱 해가지고 그 저포주 혁명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금융실명제가 터집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가 돈을 많이 잃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저포주 혁명 때 돈을 많이 벌어서 큰손이 가방에 10,000원짜리 잔뜩 들어있는 가방을 몇 개나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도 사고 집 산 날 나머지 돈은 주식 반은 주식 묻어놓고 자기 집을 샀는데 집 산 날 한 가족이 드디어 모였습니다. 온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가족이 집에서 모여서 막내딸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춤까지 췄답니다. 밤새도록 춤을 췄답니다. 저는 그 대목 읽고 눈물이 나서 울었습니다. 온 가족이 흩어져 있다가 지중해 부자가 뭐 맨날 닥터 침낭에 자면서 그 책 보고 공부해가지고 그러면서도 빚쟁이들 빚은 어떻게 갚았냐면 빚쟁이들 다 불렀습니다. 나 이 빚 갚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큰 손 보여주고 그 다음 사무실 보여주고 그 사람들 돈 투자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포주 혁명 일어났을 때 주가 폭등했을 때 빚쟁이들 빚 다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이 빚 다 갚아줘서 이 사람한테 다시 투자해줬습니다. 근데 그 투자금들이 잔뜩 모이고 이 사람 집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금융실명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주식들이 다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중해 부자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그리고 자기 주식도 다 팔아서 사람들한테 원금 보존을 해줬습니다. 네. 여기서 또 부자의 공부 옵니다. 돈 공부. 원금 보존을 해줬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주식을 이렇게 맡아서 투자해주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금융실명제 폭락 때 원금 보장을 해준 게 아니라 다 도망갔습니다. 사기꾼처럼. 근데 지중해 부자는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원금 보장해줬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을 하거나 고생을 할 때도 이자를 꼬박꼬박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큰손하고 딱 이렇게 투자할 때는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원금을 받을 방법을 찾아줬습니다. 즉 신뢰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돈 공부 공식이 나옵니다. 지중해 부자는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자기 전 재산 날려서 다시 거지가 됐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돈가방을 들고 다 찾아온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 들고 다 튀겼는데 너는 원금을 갖다 갚아줬으니까 너 같은 사람이 없다. 우리 원금을 다시 맡기겠다 하면서 더 큰 돈까지 맡긴 겁니다. 신뢰를 지켰기 때문에 기회가 다시 찾아온 거 아닙니까? 더 큰 돈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맡겼답니다. 그래서 주중에 보자는 그 금융실명제 이후에 그걸 거치면서 그 투자된 자금을 IMF 때 또 한번 위기 받고 또 저가에서 또 우량주 잘 긁어 모으셔가지고 수천억 부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사시다가 지중해도 또 대저택을 짓고 자기 요트도 사고 뭐 그리고 저택에 살 때는 막 집 방 50개짜리 이런 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사신 겁니다. 예, 이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런 성공한 스토리, 이분의 성공한 그 비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박종기님이 이분한테 맨날 찾아가가지고 나 부자 되는 법 좀 알려달라고 엄청 쪼릅니다. 엄청 쫄라서 부자 되는 법들을 배웁니다. 이분한테 처음에 만나는데 이메일만 3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주 부자가 답장도 안 했습니다. 읽기 귀찮으니 그만 보내라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2003년에 이 저자인 박종기님이 지중해 부자를 만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부자 되는 법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배운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만 제가 간단하게 읽고 오늘 제가 첫 저의 스승인 지중해 부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 평범한 사람의 재테크 잠재력을 흔들어 깨울 상위 0.1%의 특급 부자의 촌철살인. 네, 이게 지중해 부자님 비법입니다. 지금보다 3배 더 벌고 싶다고? 그럼 체력부터 3배 키워. 네, 박종기님이 3배 더 벌고 싶다 그럽니다. 너 돈 얼마나 벌고 싶은데? 지중해 부자 물어보니까 3배 더 벌고 싶어요. 그러면 너 지금 체력부터 3배 키워.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샤워하고 머리 젖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운동하고 왔습니다. 운동하고 씻고 이렇게 찍는 겁니다. 예, 체력부터 키워야 됩니다. 부자 되려면. 자, 여기서 지중해 부자님 원칙, 체력부터 3배 키워. 돈은 숫자로 말한다. 어떤 경우라도 정확히 해라. 네, 신뢰입니다.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돈 빌린 거 딱 갚아야 되고 날짜에 딱딱 제때해서 거래는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남의 돈 탐하면 안 되고요. 자, 여기저기 힘 빼지 말고 한 곳에만 집중해. 생산적인 곳에. 네, 주식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주식을 하는 사람은 주식만 해야 됩니다. 네, 건설사 가면 안 됩니다. 굶어 죽어도 닭도침낭 하루 한 끼 먹어도 주식만 해야 됩니다. 남을 감동시키면 내 그릇이 커진다. 그러니 돈은 그때 써라. 아, 이거는 제 이야기는 없는데 지중해 부자님이 자기의 그릇을 키우는 아주 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은 네가 사라. 예, 사람 만나면 밥을 사라고 합니다. 밥을 사는 사람은 자기 그릇이 커집니다. 아주 쉽죠. 돈은 그때 써라. 남을 감동시키면 내 그릇이 커진다. 그러니 돈은 그때 써라. 네, 돈 공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십니다. 돈이 없어서 찌질한 게 아니라 찌질하니까 돈이 없는 것이다. 예, 지중해 부자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돈 쓸 때 궁상 떨지 마라. 평생 그렇게 산다. 예, 이 아까 그 말 똑같은 거죠. 준비해라. 40대 절호의 기회가 온다. 30대 부자가 되면 뭐라고 하나요? 그게 우리가 그 소년이 이래 급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년급제라고 하나요? 예, 젊었을 때 성공하면 엄청나게 실패할 확률이 높고 다시 일어서기 힘든 겁니다. 지중해 부자님도 30대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대에 부자가 되는 것 아니면 넘어서 50대에 부자가 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달보다 자산이 줄지 않는 것 그게 부자들의 자산관리 전부다. 예, 돈이 줄지 않는 게 자산관리의 포인트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 돈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들은 주식 안 하는 게 좋아. 심리게임에서 이길 수 없거든. 그쵸? 주식은 심리게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손해본 돈은 빨리 잊어버려. 돈은 미련을 갖는 게 아니야. 네, 지중해 부자님은 친구를 믿었다가 30억을 잃은 적도 있고 네, 뒤통수를 많이 맞습니다. 여기 박종기 님도 H 지점장을 믿었다가 5억이라는 돈을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박종기 님한테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막 보냅니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돈은 미련을 갖는 게 아니야. 손해본 돈은 빨리 잊어버려. 네. 전생에 그 사람한테 빚을 졌는데 갚았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제 스승님 지중해 부자님 한번 소개해봤고요. 지중해 부자님 책 여기도 스토리가 재밌는 게 많은데 오늘 뭐 이 책 위주로 제가 스토리 이야기했는데 책이 되게 얇습니다. 얇아서 2시간밖에 안 걸리고 여기에 정말 투자와 성공의 그 지식들이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제 스승으로 삼고 지금 여러 번 읽고 있고요. 제가 지금 저는 이제 돈 공부 이종성 채널인데요.
저 스스로가 돈 공부가 뭐 완료됐거나 남한테 돈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는 채널이 아닙니다. 제가 돈 공부한다는 채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공부 계속 할 거고 이 책을 여러 번 볼 거고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새로운 게 이렇게 제가 깨달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돈 공부하는 제 과정을 보여드리는 채널이지 제가 누구한테 가르칠 그 능력이 안 됩니다. 이지중해 부장님 말씀하셨죠. 아마 저도 돈 공부를 제가 앞으로 10년 더 하면 50대 중반이나 돼야 뭐 남한테 한번 가르칠 만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같이 공부하는 정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 제가 공부하는 과정 정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저한테 스승님이 있습니다. 이 스승님인데 한 분만 있는 건 아닌데 오늘은 제 여러 스승님 중에서 지중해 부장님 제일 좋은 거 한번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